이곳은 상국대학병원 응급실. 정문 닿았대요. 매일 바쁜 이곳에 오늘도 응급 환자 한 명이 들어오는데요. 온다. 이런 상황이 익숙할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우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실려온 사람이 상국대병원 병원장이자 자신에게 아버지와 다름없던 보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인물은 사망 시간 부원장님. 바로 부원장 태상. 사망 시간 11시 47분. 보훈은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 앞으로 상국대 병원에는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JTBC 드라마 라이프 시작합니다. 병원의 모든 센터장이 허망함을 느끼는 그때 지금 가야 검사한테 장기적 출생인을 받을 수 있어서요. 사망 전에 왜요? 뭐요? 기억하셨어? 장기 기증을 결심한 그의 심성으로 알 수 있듯 모두의 존경을 받은 보훈. 원장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왜 하필 부원장님 댁이었을까? 진우의 동기 노을은 보훈이 죽기 전 있던 장소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신경외과 센터장 세화 또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 태상을 찾아갑니다. 경찰이 여기까지 왔다 갔네요. 내 집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뭐가 그렇게 해요? 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술이 많이 돼 있었어. 그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쿵 하는 소리가 나길래 올라갔는데. 심근경색. 그렇지. 지병 때문에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라 말하는 태상. 벌써 말들 많아요. 무슨 말? 어쨌든 원장님의 마지막을 본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러나 세화는 그의 말에서 수상함을 느낍니다. 둘이 술 마실 수도 있지. 술? 부원장하고 원장님 두 분 다 술 냄새가 많이 났어. 서로 네 집 내 집 찾아다니며 술 친구하는 사이였다고? 두 분이? 그리고 노을이 태상을 의심하는 이유. 두 분 사이 안 좋았던 거 여기들 다 알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던 둘은 두 분이서 싸웠어. 사고 직전에 싸우는 걸 들었어. 직접은 아니지만. 말싸움을 했었습니다. 어서 개수작이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내 너 가만 안 둬. 부원장이 또 누구 사람 잡는 것 같아서 불똥 튀기 전에 피하려고 했다는데 개수작. 아무리 부원장이라도 너무 대놓고 막말이라 상대가 펠로급도 아니겠다 싶었다는데 원장님이셨어. 그러곤 그날 밤에 그렇게 되신 거야. 태상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그러진 않잖아. 동료끼리 싸웠다고 정말로 어떻게 해버리고 우리가 진짜 그러진 않잖아. 사는 게 영원 아닌데. 하지만 마지막으로 원장님을 뵌 때가 언제죠? 어제 낮이요. 사실 진우도 보훈의 죽음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쪽도 그땐 일괄 지급해선 몰랐는데 바로 어제 낮 형내병원 평가지원금이 들어간 계좌가 원장님 개인 통장이래. 전직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지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일하는 동생 선우로부터 원장님이 병원 지원금 3억 6천을 자기 개인 통장으로 받았어.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몰래 회수를 시도했던 모양인데 원장님이 벌써 돈을 옮겼나 봐. 보훈이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정황이 나왔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워 듣고 진우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원장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를 찾아갔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려고 하셨어요? 누가 그래? 진우야, 그게 아니라 이건 나 혼자 숨기고 그러려 했던 게 아니라 야 진우야, 평생을 믿고 따랐는데 그리고 그에게 모진 말을 뱉은 뒤에 내가 형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원장님을 다시 마주한 것은 보훈이 사망한 뒤였죠. 다시 알아봐야겠어. 곧 보훈이 죽은 뒤 처음으로 의국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부검 결과는 뭐랍니까? 심근경색 맞답니다. 그리고 태상은 방금 그 출근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보건복지부의 전달 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방의료원에 필수 클리닉들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그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기관으로 우리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의사 인력 파견 사업에 동참해달랍니다. 상국대병원 의료진들을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낙산의료원, 그 대상은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 그것도 필수 진료 과목 3개과를 강제로 떼어내라는 이야기였죠. 서울 사람은 애 안 넣어요? 차에 안 치여요? 여긴 우리 없어도 많잖아. 지방엔 응급 인력이 없어서 응급실 폐쇄고. 옮기겠다고, 따르겠다고 확답하고 오셨군요. 그리고 태상은 이미 의논의 과정 없이 의사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원장님이었어봐 100번도 더 안 된다 했을 것을. 이들은 보훈의 빈자리가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보훈이 죽기 전 환자가 돈줄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의사는 더 갈 데가 없어. 근데
이딴 걸 지침이라고 내려봐?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사장으로부터 성과제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고 위에선 이 성과급제가 효율성과 직결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병원을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만들려는 사장의 생각에 환자가 위급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달려가야지. 보훈은 절대 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며 누가 몰랐을지 어디 두고 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장에게 따르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러 갔습니다. 수백이 함께 싸우면 전쟁이야. 장수끼리 목다는 게 빨라. 의사들의 든든한 방패이자 창으로 버텨주었던 보훈. 근데 부원장 원장님 함께 올라가시죠. 그리고 보훈의 뒤를 따라갔던 태상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냥 가지 않으면 뭘 어쩌라고? 지금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이 파견이지. 이거 뭐 퇴출 아니야. 하지만 명령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 이긴 사람이 애들, 진 사람이 간호쌤들. 아 과장님 그런 게 진호는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간호사들에게 향하고 매일 100명을 넘게 봤어요. 술 취한 환자들한테 맞고 그러면서 지켰어요. 매일 이곳 응급실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도 아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다른 학교 가서 빌붙으라고요. 수련이들 전부 다.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이야기죠. 다음 날 보훈의 장례식장. 아, 사람 많아? 태상과 마주친 진호는 낙산 의료원 상태가 어떻답니까? 내려가라고 지시받은 병원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뭔 뜬금포야? 그걸 나 어떻게 알아? 이게 왜 뜬금포입니까? 한꺼번에 의국을 3개나 옮기라고 해놓고 복지부에서 그만한 브리핑도 안 해줬다고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태상. 댁에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호는 두 분 싸우셨어요. 보훈의 죽음에 대해서도 추궁하기 시작하고 안 싸웠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그가 뱉은 한마디는 이 원장 참교육 좀 시켜줬어. 보훈의 치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까려면 원장이 무슨 수작을 벌였는지도 밝혀야 돼. 진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망자의 명예를 그렇게 위하셔서 원장님이 그 애를 써가며 지켜온 의국을 돌아가시자마자 당장 쪽박내요? 하지만 그럼에도 태상은 진짜 쪽박 내고 있는 게 누군데? 너희들 허구한 날 마이너스 그 여태 누가 메꿔줬어? 병원에서도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죠. 필수과만 아니면 벌써 없어졌을 것들이. 압니다. 부원장님 수술 많이 하시는 거. 무슨 뜻이야? 왜요? 정영 과장께서 수술 많이 하신다는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이 자식이 이게. 그때 무슨 일이야? 알았어.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됩니다. 아 이게 다 학교 재단이 대기업한테 팔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지가 아무리 대기업에서 사장을 했어도 병원을 알아 의사도 아닌 게. 지금은 그리고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등장하는 한 남자.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무슨 수술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아픈 곳 살리는 수술 말입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땅 소외된 곳을 몸소 가서 돕고 싶다 해서 모였다고 난 알고 있는데요. 시작하시죠. 조금 전까지 모두가 까내리던 바로 그 총괄 사장 승효입니다. 승효는 불과 얼마 전 상국대병원으로 부임했는데요. 그는 대기업 화정그룹 밑에 물류회사를 운영하다가 상국대 재단이 화정그룹에 인수되며 화정그룹 회장이 병원으로 보낸 사람인데요. 지금 그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 내가 살다 이런 매출편 처음 봤어요. 뭐가 이렇게 다 빨개? 상국대병원의 완전한 영리화, 이익을 위한 기업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지시가 내려진 3개 과목은 응급,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이거 3개가 지금 다 깎아먹고 있네요? 상국대병원에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던 최하위 과목들이고 근데 이게 필수과라고 해서 적자까지 필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상 수익이 안 나는 과를 드러내겠다는 속셈이었죠. 우리 회의에 이런 숫자 들고 왔으면 벌써 재떨이 날라왔어. 의사들이 숫자를 뭘 알겠어요. 알게 해야죠. 그러한 상황에서 승효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일하다 배달 오토바이에 깔려본 적 있으세요? 바로 병원장 보훈이었고 지금 바로 응급실 가보십시오. 90%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험 다 무릅쓰고 어떻게든 안고 가려고 하는 게 필수 진료과입니다. 구조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에 호소를 하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자료를 뿌리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돈줄로만 본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 이본 원장이 사망했습니다.
보훈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는 영리화를 급속화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병원 누적 방문자 2,460만 명분입니다. 화정그룹의 계열사인 제약, 보험 등 모든 사장들을 불러서 이거 표본 데이터 세트 한 건당 100. 딱 떨어지게 하시죠. 같은 그룹 내에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려 한 승효. 순익하고 직결된다는 거 딱 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대, 병원, 제도, 상품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의대, 병원, 보험, 약품. 우리 화정의 의료산업 내기둥이 드디어 완성됐어. 화정그룹 회장 남형의 큰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승효도 보훈의 죽음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보훈의 횡령, 평가지원금은 그것도 얘기 끝냈어요? 그 사실은 태상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다 회수했으니까 이걸로 덮자 얘기해뒀습니다. 사장인 승효도 이미 알고 있었고 돈을 회수한 뒤 사건을 묻기로 결정한 뒤였죠. 업무 중 사망이려나요? 이것도 마지막이 좀 야릇하긴 한데 마지막이 뭐가 야릇합니까?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자신이 태상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승효는 단순히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다시 병원 회의의 시점.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모두를 휘어잡는 언변으로 파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승효. 저 진짜 여러분들 얘기 들으러 왔다니까요. 이번 사태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세화가 먼저 불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딱 지목해서 너 짐 싸서 가. 뭐 저희한테는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작년에 이 캠퍼스에 있던 검진센터 강남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다들? 바로 그녀의 논리를 파회하고 만약에 사장님더러 갑자기 지방에 가라면 가시겠어요? 산부인과장이시죠? 산부인과 센터장이 나서자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그 사실입니까? 지방 의료원이 취약하다는 확실한 팩트를 짚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거기 앉아서. 이 세상 모든 의료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더러 지방에 가라고 하면 가냐고요? 대답 드리죠. 네, 갑니다. 아니 서울 사람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지 않습니까? 간호사잖아요. 그때 상급병원은 공공재입니다. 흉부외과 센터장 경문이 나서 한 달이면 15,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병을 고치고 상처를 꿰매고 있어요. 파견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꼬집습니다. 병원은 공공재다. 그쵸?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재. 내가 지금 공공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승효는 환자라는 개념이 지방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꼭 파견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잖아요. 에? 뭐 비용을 대준다든가 뭐. 그 비용은 그럼 응급학과에서 대시게요. 그쪽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승효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진우는 적자. 그가 적자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흑자가 나는 거는 그럼 파견 대신 돈으로 된다는 뜻입니까? 지방병원 의사들 월급이 거기 원장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 돈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말 돌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승효는 환자들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지원금을 낼 수 있으면 안 가도 된다. 그겁니까? 사실 다 돈 때문에 파견을 지시했다는 것을 활용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래요? 응급학과시라면? 그렇죠. 못 마련하죠. 진우 때문에 바뀐 장내 분위기에 달라질 건 이 중 몇몇의 근무지뿐입니다. 승효는 일단 한 수 접어줍니다. 재수 없어. 15,000명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체시키고 더 멀리 분산시킬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가 더 재수 없어. 그리고 진우는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왜 남의 과 수익을 물어. 이번 달 우리 역대 최저 찍었다. 적자 1위. 자신이 예상한 적자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승효가 정말 적자과를 노렸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고 같은 시각 ICU 중환자실, CSR 중앙공급실. 의학 용어들을 띄워놓고 독학을 하던 승효는 가위만 몇 개야? 되겠다. 그림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수술실로 향하고 오스테오톰. 그때 수술이 끝난 뒤 그대로 뻗은 경문. 추영문이. 경문은 실력 있는 흉부외과 센터장임은 자명하지만 힘해야 돼. 뭐 상국대 출신 아닌 사람도 있긴 있고. 미묘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흉부외과에서 본인이 직접 수술과 근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듯 잠든 경문에게
수술복을 덮어주고 간 승효. 그리고 승효의 속셈에 대해 알게 된 진우는 그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합니다. 바로 상국대병원 홈페이지에 말이죠. 그리고 그 글은 다름 아닌 죽은 보훈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올린 시각은 오늘 아침 06시 54분, 위치는 별관 307호에 있는 데스크탑 IP로 나왔습니다. 근데 307호는 전공의 숙소라서요. 그 안에 CCTV가 없대요. 복도 CCTV를 대신 찾아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지? 우선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승효. 그럼 이보은 원장하고 각별한 친분이 있던 사람 중에 회계실이나 전산실에 최근에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지도 찾아볼게요. 병원 사람들에게는 마치 보훈이 내린 철퇴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 원장님이 많이 그리웠나 봐, 예 선생. 오직 경문만이 글 올린 거 너지? 글을 올린 것이 진우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용케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타이핑이 느리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가끔 글을 대신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보훈과 각별했던 진우는 그의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예 선생은 우리한테 무기를 던져준 거예요. 거기 어떤 꼼수도 있어서는 안 돼. 경문은 그런 그의 방법을 질타하는데요. 꼼수는 결국 빌미를 주는 거야. 경문의 말대로 지들이 자초한 거야. 미뤄간 게 끝났어. 승효는 이제 의사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려 하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는 없는 상황. 어떻습니까 그쪽은? 경문은 산부인과 센터장을 찾아가 좀 이따 저희 외과 전체 의국회의입니다. 4시에. 그때 하자고요? 의국 회의를 통해 의사들끼리 방법을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오실 분들 다 오셨죠? 그렇게 회의가 시작되지만 과장님, 이장욱님 쇼크 왔대요. 양쌤 혼자 안 되나 봐요. 정작 경무는 급한 환자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센터장끼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매출표로 줄 쉬기로 한 이상 나머지들도 내일 아님 모레요. 이야기의 흐름은 파업합시다. 결국 파업 이야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니 우리가 뭘로 싸워요? 그대로 듣고 있는 승효. 승효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핑계라고 밝혀졌잖아. 이 글 올라온 거 안 봤어? 장기이식센터의 창입니다. 누구야 지금 말한 거? 신임 사장한텐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진우. 지방의료원 지원이라는 명분이요. 응급 소아 산부 3과는 지방에선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방일수록 해당 클리닉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구사장은 이걸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골 가기 싫다고 뻗팅기는 이기적인 집단밖에 안 돼요. 진우는 승효와의 의중을 그대로 꿰뚫어보고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이요? 구사장이 바라는 것도 이런 거란 생각은 안 드십니까? 누구야 이 인간? 그와 동시에 CCTV를 통해 진우가 글을 올린 사람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자고? 어떡할 건지 다 같이 말해보자고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파업에 대해서는 투표합시다. 투표로 결정해 이행하기로 하는 의사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진우를 찾아온 승효. 차라리 옥상 가서 확 뿌려버리죠. 승효는 곧바로 진우가 올린 글에 대해 말하고 무슨 말씀이시죠? 어떻게 하면 내 모가지는 지키면서 서울엔 붙어 있을까? 나름 머리 쓴다고 쓴 거야. 쓴 건데 근데 어떡하나? 바로 발각이네. 지금 얼마나 쪽팔려? 진우는 비록 치가 떨렸지만 알겠네요. 어떤 오해를 하신 건지. 의연하게 오해? 갓 보이면 새일 텐데 사고는 계속 터지지. 뭔가는 보여주고 싶지. 그의 말을 반박합니다. 급한 마음에 한 오해이실 테니 사장이면 쪽팔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낙사는 안 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그리고 응급센터 예진우 해고 처리하시고. 진우를 병원에서 내보내겠다는 의미였죠. 그날 밤 뭐? 어떻게 하셨어요? 경문이 자신이 글을 올렸음을 눈치챈 이유를 묻는 진우. 원장님이 그리고 그에게서 서운해하셨던 거 알고 있어. 뜻밖의 말을 듣게 되죠. 예 선생이 병원에선 원장님이랑 모르는 사이인 척한가. 생전 진우와 보훈은 정말 부자 같은 사이였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예 선생네를 식구대로 다 아세요? 그 어머니도 아신다면서요? 진우였을 때 그 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진우의 아버지는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지 오래이고 대단하시네. 아들 둘을 다 의대를 보내시고 몸이 불편한 막내까지. 이들은 진우의 아버지가 죽은 사고에서 같은 차를 타고 있던 선우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힘든 마당에 예 선생이 쉽진 않았겠네요.
걔 좀 잘해줘. 보훈은 끝까지 다리가 아픈 선우와 진우를 걱정하고 아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살갑게 좀 굴어드리지. 그래서 사장한테 말하셨어요. 진우는 경문이 승효에게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원장님과 예진우라네. 둘이 친했다. 비밀번호 공유할 만큼. 내가 사장한테 이럴까봐 걱정돼서 왔어. 경문은 아닙니다. 좀 나가지. 들고 일어날 무기엔 어떤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치만 전 정당한 절차 밟으려다 먼저 밟히는 걸 더 많이 봤습니다. 나가. 오늘 나가란 얘기 여러 번 듣네요. 그리고 자신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진우를 보내는 경문. 아주 나가드리죠. 그의 말을 듣고 사장이 알았네. 경문은 그 의미를 알아챕니다. 경문이 바로 찾아간 것은 바로 승효. 매출표 내가 올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경문은 자신이 글을 올렸다 스스로 자처하고 굳이 얼굴 드러내시는 이유는? 사직 처리하신데도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모로 선수 치시네. 글 올리세요. 내가 했다. 나 주경문이가 폭로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승효는 올릴 때하고 똑같이 남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 아이디로. 글을 떠봅니다. 비밀번호는 그새 까먹으셨나? 경문은 보훈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었죠. 안 믿으신들 어쩌겠습니까? 전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럼 오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가 보네. 그런 경문의 모습에 너무 옛날 영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서로 지들이 반역자라고 나서는 거. 근데 이게 현실로 보니까 더 후지네. 일침을 가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경문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반역자가 둘이면 날아갈 목도 두 개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응급 예진우 해고 처리. 내일 중지하세요. 뜻밖의 결정을 내리는 승효. 대신 승효가 내리는 결정은 저기 뭐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본사 구조조정실에서 나왔습니다. 구조조정팀을 이용해 직원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존경하는 상국대학병원 임직원 여러분, 금일부로 본사 구조조정실이 주관하는 경영 구조 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이라는 우아한 명분을 내세우며 지난 1년간 응급센터의 당직 스케줄, 인턴 및 레지던트의 근무 평가 기록을 전달받고 싶습니다. 의사들의 모든 근무 자료와 그리고 모탈리티 컴포넌스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약점이나 다름없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냥 환자 사망하면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다가 원인 얘기하고 뭐 그러고 많은 거래도 이러네. 응급의학과 센터장 동수가 반박해보지만 응급센터는 제출 거부로 기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넘겨야 하는 상황. 이러한 사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암센터 의사들은 야, 그걸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지우냐? 몽땅 날려. 에? 싹 지워 그냥.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자료 일부를 삭제합니다. 저쪽입니까? 어딜 들여보내? 그리고 역시나 직원들이 들이닥친 신경외과 의국. 누가 내 허락 없이 아무나 들여보내랬어? 이들을 막는 것은 센터장 세화입니다. 차례공지. 시커멓게 차려입고 단체로 몰려오니까 쫄았니? 환자 기록 열람, 사본 교부, 의료 종사자는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를 우리 근무일지 필요하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제대로 신청하라고 해. 너네나 나나 꼴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죠. 이따위 실력 행사로 나오면 내가 이 병원 관두는 한이 있어도 전부 의료법 위반으로 걸어서 끝까지 갈 거니까 니들도 본분 지켜. 그리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의사들에게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 자기 일로 바쁘겠지. 남의 센터까지 걱정할 여력도 관심도 없지. 나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계속 관심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쟤들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야. 알아? 환자들 기다려. 파업 투표 빨리 끝냅시다. 영리화를 위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파업 투표가 시급한 상황. 찬성. 게다가 승효의 움직임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환자한테 지금 당신이 먹는 약물은 이런 영양소 흡수를 파괴한다 그러면서 저희 제품을 추천해주면 되겠죠. 병원과 제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병원 벽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눈에 띄게 붙여놓으면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에 노출될 거고요.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약을 영업하고 1층에 지금 베이커리 매장이 위치가 제일 좋던데요. 병원 밑에 화정그룹의 자회사도 제대로 지으려 합니다. 그날 저녁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창을 만나는 승효. 파업 투표는 내일쯤 다 끝날 거고
내일 반대가 나온다 해도 뭐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진 않고. 창은 승효와 병원을 영리화시키는 계획을 함께하며 병원 내부의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료 옮겨주랴? 좋네. 아는 형이 찾아온 거니까. 두 사람은 이 짓이 뭔데 이걸 하겠다고 그 고생을 해가면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을까? 바로 화정그룹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학생 시절에 의해 아직 그룹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죠. 뭐든 해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난 지금도 그래. 다음 날 회수한 자료들을 확인해보는 승효. 대부분 건이라고 해도 원래는 신청서 작성해서 요청하는 게 맞긴 합니다. 신경외과 외엔 절차를 지적한 데가 없긴 했지만 그런데 암센터 왜 이래요? 기록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삭제한 암센터의 꼬리가 잡힙니다. 특정 날짜 데이터만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재차 요구하니까 데이터가 실수로 날아갔다고 하더니 그럼 저희가 복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땐 아예 기록이 없다 하더라고요. 특정 날짜 언제요? 3월 3일부터 3월 5일입니다. 사장님 부임 전이시긴 합니다만 해당 날짜 암센터 기록 전부 다 봅시다.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병원 용어들을 되뇌이며 두 개와 색깔이 같아서 육안으로는 구분 안 된대요. 암센터장 외국에다 갖다 놔요. 결국 암센터가 숨기고자 했던 것을 알아내는 승효. 암센터장 상엽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진우도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승효가 가져온 자료는 최도영. 한 환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7년 4월 7일 입원. 유케미아, 백혈병. 먼저 제 얘기를. 2018년 2월 16일 유지 치료로 전환 후 퇴원. 퇴원 후에 다시 입원한 기록이 없는데 3월 5일 전체 사망자 명단엔 최도영 환자가 있으니 동명이인인가? 사인은 뇌막염. 유지 치료 때 항암제 2개가 집중 처방됐던데 뭡니까? 항암제 빈크리스틴, 빈크리스틴하고 시타라빈. 어떻게 투여되는 거죠? 빈크리스틴은 쇄골 밑에요. 정맥 주사람. 시트라빈은 척수강에. 두 약은 어떻게 구분해요? 냄새? 색깔? 둘 다 무색무취라 육안으로 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안 되므로 라벨이 붙은 약병채로 환자한테 가져갑니다. 환자 앞에서 하나씩 주사기에 옮기고 그 순서대로 투약합니다. 또 있잖아. 상급자 권리금 독하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정맥 주사를 척수강에 잘못 놔서 약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요? 환자는 사망하죠. 이 환자의 사망은 죽였죠. 명백히 의사의 실수에 의한 사고였음에도 의료상 착오입니다. 암센터는 병을 원인으로 기재하고 이를 덮은 것이었죠.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당 120시간씩 일해요. 얘네들 전부. 사장님 우리 병원 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적절한다고 돈 못 번다고 사람 자를 생각부터 했잖아요. 하지만 상엽은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오죽하면 전공의법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주당 88시간만 일 시키라고. 의사들의 노동시간과 복지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서 그걸로는 도저히 넘쳐나는 환자가 감당이 안 돼서 위에단 전공의법 지킨다고 하고 여전히 100시간, 120시간씩 뛰입니다. 의사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빠서 기록 지우고 죽은 사람 없는 걸로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환자 가족한테 뇌막염이라고 둘러댈 때도 잠 못 자서 제정신 아닐 때였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죽였으면 의사를 죽인 건 병원입니다. 인건비 줄이겠다고 우리를 끝없이 돌리는 댁 같은 사람들. 네, 하나만 묻죠. 그러나 그런 상엽의 말에 그럼 센터장도 100시간, 120시간씩 뜁니까? 본질을 꿰뚫어보는 승효. 고생하는 애들이 그렇게 끔찍하면 전공의법 시키게 일을 나눴어야지. 그렇게 당당하면 피곤해서 사람 죽였다 많잖아요. 떳떳하게 밝혔어야지. 자기들끼리 쉬쉬하다가 들키니까 이제 와서 애들 불쌍하다 그딴 소리? 그리고 당신 지금 밑에 사람들 감싸주는 척하지만 실은 나는 잘못 없다. 다 얘네들 실수다.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변명을 끌어다 붙여도 이 안에 살인범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걸 은폐하고 공조한 겁니다. 은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했어요. 어디까지? 이 사고를 원장님이요. 보훈이 알고 있었다는 것. 원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우릴 철면피로 몰고 싶은 모양이신데 원장님께서 전 의국 차원에서 뇌수막염으로 내리신 결정입니다. 본교와 이 대학병원을 위해. 그럼에도 덮었다는 것. 진정으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사실 사고 아니야. 오류야. 약물 오류. 거의 매일. 병원 안에서도 거의 매일 일어나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너무 일이 많아서. 덮는 것까지 그 과정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주사 잘못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뭔 법까지 제정했다는데 그래도 못 막나 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어느 병원이나 투약 오류는 항상 있어. 사실 상엽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고 다들 숨길 뿐이지. 환자들은 절대 모르니까.
의사들의 시스템이 가져온 폐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미친놈의 새끼들. 아니 회사에선 불량품 하나만 해도 클레임이 걸리는데. 거의 매일 항상. 연병을 인간.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진우는 주 교수님, 암센터 투약사고 알고 계셨습니까? 보훈과 각별했던 경문에게 그 사실에 대해 묻지만 원장님이 암센터 일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관리자라는 위치가 때론 그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취향. 이에 더해 경문이 향한 곳은 센터장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수술만 끝나서 죄송합니다. 디데이부터 잡죠. 파업에 대해 의논하는 센터장들. 파업한 말로만 들었지 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구만. 정말 하시게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전원 투표 결의할 때부터. 이제 진짜 기싸움이에요. 잠깐만 주저해도 밀려요 우리. 그럼 환자들은요? 하지만 경문이 환자를 걱정하자 부분 파업으로 갑시다. 진료 인원, 농성 인원 교대로 로테이션 돌리고 부분 파업에 대한 로테이션 계획을 그 로테이션 근무자하고 시간표 좀 짜보세요. 모두 경문에게 떠넘깁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환자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다른 과 동선을 어떻게 제가 우리 인원표하고 근무표 드리라고 할게요. 우리 주 교수님이 아주 일처리 하나도 기가 막히게 하시니까. 지금쯤은 솔직히 자기 과에서는 알죠? 뭘요? 매출표 재보세요. 그리고 적자에 대한 것을 퍼뜨린 사람을 알아내려 하는데요. 누군지 찾아내서 뭘 더 아는지 또 쥐고 있는 게 있는지 토해내게 해야죠. 써먹을 수 있는 건 다 써야죠. 아는 게 더 있다면 추가로 터뜨렸겠죠. 뭐. 이곳에서 오직 경문만이 진우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 막아준 사람인데 우리가 보호해 줘야죠. 그렇게 다음 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파업.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이상 3개과의 퇴출 명령 철회를 위해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들의 의견은 우리 파업 기사 났을 텐데. 기사로 나가면서 의료진이 주장하는 적자센터 일방 퇴출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의료 지원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이나 완전히 승효의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반 의료진의 반발을 딛고 본 대학병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전 의국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이뤄냈으며 그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투약 사고를 자체적으로 밝혀낸 점은 불행 중에도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을 이루어내고 있는 와중에 투약 사고를 잡아내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며 의료진과의 협의에도 성심성의를 다해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약속드린다. 파업을 아예 묻어버립니다. 이에 더해 왜 흉부 모탈리티 회의를 우리한테까지 보내지? 승효는 흉부외과의 모탈리티 회의에 모든 의사들을 소집하는데요. 모탈리티는요, 저희끼리 그냥 배우자고 만든 자리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근데 이거는 외과 전체 앞에서 자아 비판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선전부가 아니에요? 위에서 따져먹고 간섭하겠다고? 모든 화살은 경문에게 돌아갑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수술만 하실 겁니까? 특히 경문이 수술콜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 받는 바람에 고생하던 레지던트들이기에 더욱 그랬죠. 이에 그치지 않고 승효는 병원에서 돈을 더 뽑아낼지 고민하는데요. 수술실 가동률은? 병원 수술장 중에 3개 정도만 응급용으로 따로 지정해서 빼놔도 가동률을 12%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강 팀장님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다 모시고 싶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은 단순히 상 치르는 데가 아니더라고. 장례식장을 확충하고 보험금으로 커버 안 돼도 돈 아끼지 않는 장례식장, 원가 대비 이익률 탑인 건강검진센터 확충합시다. 성과급제도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요. 이번에 우리 애 아픈데 수술비가 진짜 지 맘대로더라고요. 자녀분이 아프셨어요? 어머, 아니요. 걔 말고 우리 강아지요. 걔들은 보험이 없잖아요. 얼마든가 몇백이 나오는데. 수의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런 한편 진우의 동기이자 소아청소년과의 노을. 얼마나 한다고 우리 평가하고 진단을 하겠대. 의사도 아닌 게 젠장. 이런 걸로 난리 피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선생이었어? 뭐가요? 우리과 전체 파업 반대표 딱 하나 나왔어. 그녀는 파업 투표에 반대를 했는데요. 그것은 투약 사고에 대해 밝힌 승효의 판단이 과장님 암센터 소문 듣고 막 기겁해갖고 와서는. 소문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이제라도 밝혀져서. 마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종.
그리고 노을은 승효를 찾아가는데요. 저희 병동 아직 다 못 보셨죠? 소아청소년과를 직접 보여주려는 노을. 아직 안 잤어?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이. 코 자고 내일 기다리자. 저 애는 어디가 아파요? 폐렴이었어요. 보호자는요? 연락이 닿질 않네요. 이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들어가 봅니다. 산모가 임신 중독이었어요. 저산소증 때문에 우리도 거의 잃을 뻔했는데. 이렇게 직접 병동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은 사장으로 부임하고 처음이었죠. 캥거루 케어는 우리도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요. 의사가 아닌 그에게 저쪽은 74일 만에 처음이에요. 엄마랑 아들이 살을 맞대는 게. 노을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탈장 가능성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쓸데없는 짓을 했나? 정말 독종인 건가? 그가 병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픈 환자를 모르기 때문에 독종처럼 일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했기 때문이죠. 너 왜 나한테는 엄마 안 물어봐? 병동을 다녀온 승효는 겪어보지 못한 병원의 모습에 동요합니다. 그리고 승효에게도 당연히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죠.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아팠을까? 어릴 때 안 아픈 애가 어딨냐. 다음 날 양 선생은요? 모든 의사가 참석하는 흉부외과의 모탈리티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는 수술에 집도의 준희. 자, 응급의학과 예준우 선생부터 시작합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때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서 온 승효. 지가 들으면 뭘 한다고 여기로 와. 환자의 병원에서 지나온 경로대로 최초 검진은 제가 했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 하지 정맥류로 판단. 진우가 먼저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취과 최영진 선생. 다음은 수술을 함께한 마취과 의사. 마취 시작 10분 정도에는 혈압이 50에 30으로 급감하면서 맥박이 분당 140회 이상 되는 쇼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집도의 양준희 선생의 오더하에 도파민과 에페드린을 투여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약 시점은요? 진단 시점에서 바로 컨티뉴어스 IV 경로로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왜 IV입니까? 용량 에러나 심혈관 합병증 때문에 초기 투약은 IM으로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 맞는 프로토콜 아닙니까? 수술의 잘못된 지점을 짚는 승효. IM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판단은 전적으로 양 선생 오더였습니까? 차트 보니까 OP 말미에 주경문 선생이 투입됐던데요. 사실 그 수술에는 상급자인 경문이 급히 불려갔었지만 제가 했습니다. 준희는 자신이 한 것이라 말합니다. 마취 중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나서는 경문. 10,000분의 1입니다. 저는 흉부외과장 주경문입니다. 경남 김해 토박입니다. 경문은 갑자기 출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2013년에 그곳을 떴습니다. 제가 파견 나가던 의료원이 폐쇄 조치됐을 때 전 의료기관이 파괴되는 걸 봤습니다. 그는 이미 고향에서 병원이 없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았었고 이들을 길바닥으로 몰아낸 제1원인은 재정 적자입니다. 지금 그 수순을 상국대병원이 밟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10%도 채 남지 않은 이 땅의 공공의료원이 폐쇄 조치된 이후 적자 30-40억은 경남도 1년 재정에 0.025%. 그 돈 30-40억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더해 저희 흉부는 늘 인력이 부족합니다. 흉부외과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문. 병원이 흉부에 투자를 안 해서입니다. 돈 때문에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측의 판단이 환자의 죽음에 과연 영향이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 그래도 우린 오늘도 수술장에 들어갑니다. 10,000분의 1의 사고 위험도로 환자를 죽인 의사란 비난을 들어도. 그런 경문의 말에 가지 마세요, 낙산의료원. 내가 안 보냅니다. 승효는 갑자기 파견에 대한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구석을 찾아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가 무슨 말입니까? 안 가도 된다고요. 의사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다가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목구멍이 구사장 소나기에 달렸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승효의 손에 의사들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뜻이었고 파업이 이렇게 쪽 나버리면 인력 보강이고 뭐고 다 퉁쳐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물러선 이상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냥 소환하면 될 걸 굳이 직장까지 쫓아가서 쪽을 주나? 방패막이 없다고 아주 마음대로 들이네. 의사들을 대표할 비어있는 원장의 자리가 절실한 상황. 그래요. 빨리 세웁시다. 우리도 대표가 있어야 사장한테 비벼라도 보죠. 사실상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원장 태상입니다. 이보은 원장님한테 잽도 안 됐지만 이번 선거엔 암센터장이랑 부원장은 둘이 붙어볼만 했는데. 사실 암센터장과 우위를 다투던 자리였지만 그가 투약 사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거의 확실해진 상황. 어차피 뽑을 건데 나 원장 되고 싶소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정신 차려. 네가 올라가야 부원장 자리가 빌 거 아니니? 세화 또한 태상이 올라간 뒤 빌 부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죠. 곧 원장 선거에 대한 공지가 내려오고 원장님은 쭉 한 분이셨는데 상국대병원은 4번을 연임하며 10년 이상 자리를 지킨 보훈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죠. 지금 투표권을 가진 정 교수가 44명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승효를 만나는 태상.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가 최종입니다. 병원장이 되려면 세월이 참 금방이네요. 11년이 잘랐다고요? 태상은 보훈의 밑에서 만년 부원장으로 10년 이상을 있어왔고 선행학습 충분히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런 그에게 나는 원장 김태상을 원하는데. 승효는 본심을 숨기지 않고 왜? 나랑 손발이 맞을 거니까. 사장님께 최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하나 만들 거예요. 약품 도매업체. 우리 병원에만 공급하는 자회사요. 그럼 공급뿐이 아니라 병원 앞 약국들도 전부 자회사 것만 사야 되겠네요. 이제 곧 만들 화정그룹 밑에 약품 공급 자회사 이야기도 수월히 오고 가고 약품 공급권 입찰은 원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걸로 합시다. 과정을 생략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공급업체를 바꿔버리기로 미리 이야기하고 약품 도매업체를 아예 따로 차리시겠다고요? 자회사로? 곧 절차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구매 창구 일원화로 보시면 됩니다. 상국대병원에 공급하는 상국대병원 약품회사라. 화정화학과의 합의 또한 독점이 되겠네요. 순식간에 끌어내는데요. 저희 병원에 설비 투자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승효는 이들에게 투자라는 다른 조건을 내겁니다. 화정화학약을 환자들한테 팔라고 하면 의사들 자존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분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하고요. 그날 밤 좀만 더 고생합시다. 경문을 제외하고 모이는 센터장들. 부사장 다음 플랜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입시다. 분명 승효와 손을 잡았던 태상이 나서 우리도 총리도 치료해봤고 재벌 회장님들 뱃속 다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 2번씩이나 전국 안과 협회장에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죠. NCI, MD 앤더슨, 미주 양대 암센터를 모두 섭렵하신 분. 자신을 병원장으로 밀어달라며 제게 힘을 모아주세요. 구사장 내가 밀어내겠습니다. 승효를 밀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모두한테 가서 말하세요. 그리고 병원에는 승효가 화정화학에게 투자를 받은 의료기기가 들어오는데요. RFID 칩이 내장된 바코드 리더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약품은 물론이고 고가의 수술 장비와 환자들의 손목에 이 바코드가 부착될 겁니다. 이 의료기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돼서 투약 오류 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고 관리에 할애되는 시간도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효율까지 모두 잡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냅다 병만 줄 줄 알았더니만 약도 주네요, 부사장이. 재벌회사가 이런 건 좋아요.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네. 더불어 승효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기세에 힘입어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뇌 건강 개선에 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이 셀링 포인트로 해서 의료진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화정화학의 약 홍보가 병원 내에서 허용되고 이 학생분들도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만 챙겨 드시면 세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장님 제가 받고 하는 건데. 곧장 승효에게 향하는 세화. 어딜 간 거야? 이런 이따리 벌려놓고. 거기도 해요? 이것들이 나더러 상어 간인지 고래 기름인지 그딴 걸로 만들었다고 박스를 뒤밀면서 팔라는. 저기 조 과장. 사장님 방금 나가셨는데요. 구수가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은 이 사람들 다 뭘로 보이십니까?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 다 뭘로 보이시냐고요?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깊은 숙면. 어디 이따위 싸구려 간 거를 우리한테, 그것도 환자들한테. 왜 약의 효능이 못 믿어요? 우리가 장바닥 약장수입니까? 네? 그런데 승효는 화정그룹이 이 대학 재단 인수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그때 반대를 하던가 이제 와서 무슨 뒷북입니까? 여기 병원 사람들 전부 합병을 통해서 화정그룹의 직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하셔야죠. 직원들 하는 일이 뭔데요? 회사에 이익 주고 월급 타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괴감이 왜 나오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네. 회사라는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박하고 댁들한테 영업직들은 뭐 죄다 불가촉 천민인가? 그 사람들도 뼈 빠지게 일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돈 안 받고 일할 거면 영업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세화는 할 말이 없었죠. 그때 병원에 걸리는 화정의 이름. 과연 승효는 이곳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까요? JTBC 드라마 라이프 6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라이프는 병원 영리화를 목표하는 승효가 상국대병원에 오게 되며 하루하루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승효와 의사들의 대적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물들은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입장이 묘사되죠. 환자와 의사의 관계보다는 경영진과 의사의 관계에 중심을 두어 잘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를 풀어내 호평을 받은 라이프를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직접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